기준금리가 또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.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%를 넘을 것으로 보여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배범호 기자입니다. 금리가 또 올랐는데 어떠십니까? 엄청 올라. 지금 말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민들 살아간 거. 은행 장사만 배불리 주는 거지. 서민들 죽을 땡 아닙니까? 질문하기가 무섭게 불만과 걱정이 터져 나옵니다. 실제로 체감되는 대출 이자 부담은 불과 몇 달 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월별 한 20만 원대 정도를 냈으면 거의 뭐 30만 원 이상 금액을 4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부담되죠. 금리 인상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몇 번 더 남았다는 전망에 심적인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습니다.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.5%포인트 한꺼번에 올렸습니다. 이른바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는 3%를 찍었습니다.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8%, 예금 5%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. 대출금리는 이번 주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발표하면 자동으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. 한국은행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. 빚이 적고 현금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는 예금 이자가 크게 불어나겠지만 대출이 많은 지역의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 MBC 뉴스 배봉호입니다.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에 대출자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지난 1년 2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2.5%포인트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33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. 한 사람당 164만 원씩 불어난 셈입니다.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내년 초까지 최대 0.75%포인트 더 오르면 이른바 영끌족과 비투족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. 급격히 오른 금리에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고통이 유난히 더 큰 분들이 있습니다.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김아영 기자입니다. 직장 생활 5년 차인 20대 여성. 작년 봄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수협에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. 당시 금리는 2.07%, 이자로 매달 36만 원을 냈습니다. 하지만 최근 금리가 3.69%까지 올랐습니다. 한 달에 내는 이자가 4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조금이라도 더 우대금리로 받으려고 이제 외화 예금도 가입하고 뭐 해서 더 낮춰서 받은 게 2.08% 금리였고 더 내야 할 이자는 한 달에 7만 원. 적은 돈 같지만 사회초년생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. 세금 떼고 월급 190만 원에서 학자금 대출, 생활비 대출 갚고 전세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. 밥 먹는 것도 손이 벌벌벌 떨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좀 돈부터 생각하게 되니까 되게 희망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전세 대출의 93%는 변동금리입니다. 기준금리가 오르면 내야 할 이자도 고스란히 따라 오릅니다. 게다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의 60%는 20대와 30대,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층입니다. 기업들도 고통이 커졌습니다.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과 달리 기업들의 대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대기업들은 쌓아놓은 돈이 많지만 작은 기업들은 돈 구할 방법이 대출밖에 없습니다. 원자재 값도 올랐는데 이제 이자까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돼서 보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코로나 때 대출을 빌려서 지금 버텼는데 중소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시 또 빚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, 사실. 금리가 오르면서 창업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. 중고 주방가구 가게에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. 코로나 때는 그래도 좀 찾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불경기해요. 음식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은 별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중소기업 중앙회는 0.5%포인트 금리 인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. 네, 취재 기자와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덕영 기자.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, 어디까지 이렇게 올릴까요?
오늘 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네. 최종 금리를 3.5%로 보면 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. 네.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변수는 미국입니다. 네.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올해 11월과 12월 두 번 더 남아있는데 또 0.75%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.25%니까 두 번 다 이렇게 올리면 4.75%까지 오르는 겁니다. 한국의 금통위는 11월 한 번 남아있습니다.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네. 이때도 0.5%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최종 금리가 3.5%이 가능성이 지금 높다.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. 네. 자,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돈이 안 돈다 이런 걱정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? 안 그래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젯밤에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는데 네. 2.7%로 내다봤습니다. 석 달 전 발표보다 0.2%포인트 더 낮춘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네. In short, the worst is yet to come, and for many people,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. IMF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도 석 달 전 2.1%에서 2%로 더 낮췄습니다. 네,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. 그런데 이 물가가 올라도 그렇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도 그렇고요.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저소득층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.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은행도 2주 전에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. 고소득층은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목적에 대출이 많아서 금리가 오르면 빚을 줄입니다. 네. 반면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계 목적의 대출이라 금리가 올라도 빚을 줄일 수 없습니다. 대처를 못 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. 네. 또 똑같이 금리가 올라도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